한국에서는 현재 지방 도서 지역도 항공교통으로 쉽게 왕래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도서 지역에 공항 건설이 한창입니다. 심지어 흑산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섬 크기만큼 거대한 공항을 어거지로 짓겠다는 계획이라 가지고 그만큼 수요가 나올 리가 없다라는 반응이라서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지적 사업인 측면이 굉장히 커가지고 벌어지는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국민들 대부분이 뭐 이런 사업들을 보고 나서 이번에는 도대체 얼마나 헤쳐먹으려나 하면서 그저 리얼크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적으로 도서 지역에 공항들이 이렇게 난립되는 상황이 굉장히 우려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도서 지역의 공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울릉공항입니다. 울릉공항은 2028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 6대의 항공기를 주기할 수 있으며 활주로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마저도 1200m 정도 길이라 가지고 소형 프로펠러 여객기나 뜨고 내릴 수준이죠. 이마저도 활주로를 지을 공간이 기존에는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원래 활주로 길이가 1100m로 설계가 되었는데 이렇게 만들면은 소형 프로펠러 민항기인 ATR-42마저도 좀 간당간당하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계획이 1200m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방파제를 쌓고 뭐 콘크리트 어거지로 다 부어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간신히 1200m 맞춘 거고요. 당연히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올라와가지고 이 쪼매난 공항 짓는데 8천억 원이나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중 많은 수가 이 울릉공항을 반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울릉공항이 독도와 나아가 동해를 지키는 불치망모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였는데요. 저는 이 울릉공항의 불치망모설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섭니다. 일단 활주로 길이가 1200m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투기는 뜨고 내릴 수조차 없어요. 뭐 항공모함에서는 300m짜리 갑판에서 전투기 잘만 뜨고 내리는데 뭔 개소리냐 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정규 항공모함에서는 물리적으로 캐터펄트를 이용해서 전투기를 갖다가 하늘로 발사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모에 착함하는 즉시 전투기 꼬리에 달려있는 어레스팅 후크로 어레스팅 와이어에다가 걸어야만 착함 성공입니다. 이거 못 걸잖아요? 그럼 바다에 꼬라박인 거예요. 그래서 함재기 조종사들은 항공모함에 마치 찍어 쳐박듯이 착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어레스팅 후크를 와이어에 못 걸었을 때 대비해가지고 이 찍어 박는 순간 애프터 버너부터 킵니다. 못 걸었으면 바로 다시 이함해야 되니까. 이러한 장비들이 있고 이러한 피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300m짜리 쪼매난 활주로에서도 뜨고 내리는 거지. 슈퍼호넷 전투기를 예를 들자면은 항모에서 이착함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상 기지에서 뜨고 내릴 때면은 역시 이착륙거리 1.5km씩 나와요. 즉 죽었다 깨나도 웬만한 전투기들은 저 울릉공항에 이착륙 못합니다. 그래서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를 사오면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자세한 건 그리펜 전투기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펜 전투기는 이착륙거리가 700m 정도는 나와주니까요. 아니면은 제대로 된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F-35B를 갖다가 사서 배치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래요, 뭐 수직 이착륙 전투기건 뭐 그리펜이건 간에 돈 왕창 깨질 것을 갖다가 감안하고 여기다가 전투기 한 10대 사가지고 뭐 배치해 놓는다고 칩시다. 문제는 울릉공항에 얘네를 갖다가 경납할 공간도 없어요. 주기장이 6개 있긴 한데 경납고는 아닙니다. 심지어 전투비행대가 상주하기에는 통신, 지휘, 보안, 방공, 경비 이런 데 상주할 공간 안 나와요. 전투기를 견인해줘야 될 토잉카마저도 간신히 굴릴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비행대가 상주하겠다고요? 뭐 전투비행단 인원들이 자청해서 인근 야산에서 삐트파고 잠자기로 한 다음에 뭐 일어나면 입 돌아 있고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배치를 시켰다 칩시다. 자, 경납고도 없이 외부에 이런 장비들 다 방치해 놓으면은 바닷바람 맞고 비바람 맞고 참도 오래 쓰겠습니다. 게다가 공항을 방어해줄 지대공미사일 사이트를 갖다가 설치해둘 공간도 없다 보니까 뭐 여기에 탄도미사일 하나 떨어지면은 활주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무력하지 뭐. 해군이 상시에 나와서 방어해주면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해군이 울릉도 지방령이었어? 성주신이야? 특히나 탄도탄 대응 능력을 갖춘 1급함을 갖다가 누가 미쳤다고 섬에다가 짱 박아둡니까? 게다가 공항 위치만 보세요. 저기에 특작부대가 잠수함 타고 와가지고 기습상륙해서 깽판 치고 가기 딱 좋은 그런 위치죠. 근데 하필이면 우리 한국 해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대잠 능력이죠. 게다가 민간용 수요로 인해서 지어진 공항이고 민간용으로 쓰라고 예산 다 해가지고 만든 공항을 전시도 아니고 평시에 공군이 다 차지하고 쓴다고? 주기장이 꽉 차서 일반적인 민항기들이 취향조차 할 수 없겠죠. 이거 가만히 보고 있을 지자체 있나요? 8천억 그냥 공군한테 헌납한 거야? 뭐 군이 하는 일에 민간이 왜 방해하냐고? 뭐 여러분 선군 정치 하십니까? 그런 나라 저기 그 휴전선 위에 있으니까 거기로 건너가시면 돼요. 한마디로 울릉공항을 불치망모로 쓰겠다는 말은 바지선을 항공모함으로 쓰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밀덕이기 전에 뇌가 있는지부터 궁금해질 정도예요. 흔히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밀스퍼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울릉공항의 군사적인 효용성은 어떤 게 있나?
첫 번째로 만약에 울릉도에 미상의 국가가 침공 위협을 가해오고 실제로 또 침공을 해올 경우에 혹은 독도로 증원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중간 전초기지가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군의 전술수송기들이 뜨고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이나 물자를 긴급하게 공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근 해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군기가 손상을 당해가지고 비상 착륙을 해야 될 경우, 그럴 때 간신히 착륙을 한번 시도해볼 만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전투기들이 착륙거리가 길어가지고 어레스팅 후크를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놀랍게도 해군용 전투기가 아니라 공군용 전투기에도 일반적으로 어레스팅 후크를 많이들 장착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긴급 상황에서 비상 착륙을 해야 될 때 기체가 재정상일 확률이 낮으니까 착륙 속도를 제어를 못할 거 아니야. 그럼 높은 확률로 오버런을 하게 되니까 비상용으로 어레스팅 후크를 장비시켜가지고 와이어에 걸어서 강제 착륙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랜딩 기어가 아예 안 내려온다, 그러면은 답이 없습니다. 동체 착륙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활주로 길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비상 착륙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울릉공항은 보여주기식 사업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참고로 울릉도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가고는 싶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21년에 그다지 100km도 멀지 않다고 생각된 연평도에 배 타고 들어가서 연평도 포격전 답살내본 적이 있어요. 문제는 다음날 해무가 껴가지고 배가 이틀 내내 결항이 돼서 섬에 발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저 그때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말이지. 그때 이후로 저는 섬에 배 타고 들어가는 일정은 대부분 다 반려를 쳐버립니다. 그러나 섬에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일정은 대부분 다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대만 갔을 때 찐먼섬도 갔다 온 거고요. 왜냐고요? 해무 끼면은 배편은 높은 확률로 결항이에요. 근데 비행기는 어렵지만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울릉도와 내지가 연결되면은 이런 리스크 없이도 많은 국민들이 울릉도와 왕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헬기로 가는 방법도 있다지만 느리고 고정익기가 아니라서 해상 사고에 좀 취약하죠. 실제로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인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고요. 이렇게 울릉도까지 국내선 항공편으로서 이어지면은 동해안, 심지어 독도까지도 전 세계가 이 주변 지역은 한국의 국내선 항공편이 다니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대만이 왜 중국이랑 불과 1,8km 거리에 있는 찐먼섬에 어거지로 적 잡으는 거 이제 국비로 보조해주면서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정기항공편 다 운항시키겠습니까? 다 이래서 하는 거예요. 찐먼섬이 비록 예전처럼 대륙으로 진공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은 많이 죽었지만 이곳을 실효지배한다는 것을 국내선 항공기로서 보여줘야만 전 세계적으로 명분과 인식이 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울릉공항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면 항모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한국에게 항모가 왜 필요가 없나 라는 영상은 제가 별도로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항모는 대양에서 효과를 보는 무기인데 우리는 연안 국가입니다. 뭐 동해나 남해가 대양 같으시다고요? 제발 방구석에서 고함 벅벅 끓으면서 폰이나 하지 마시고 좀 해외여행 좀 다니세요. 동해가 작다는 오호츠크해보다 훨씬 작습니다. 항모라는 무기는 함대를 공군 전투기의 커버리지 밖으로 이탈한 상태에서도 함대 방공을 지원해줘가지고 지켜주는 임무, 그리고 적의 함대보다 먼 거리에서 함재기를 이용해가지고 공격하는 임무, 요걸 하려고 나온 물건입니다. 근데 함재기는 아무래도 능력치가 지상발진 공군기보다는 대체로 딸려요. 그래서 지상발진 항공기의 활동 범위 안쪽에서는 오히려 항공모함이 수세인 것이고 불리한 입장입니다. 아니 대한미사일 일제사 맞으면 진짜 난감해지니까. 공군기지는 공습을 해도 복구를 할 수 있다지만 항모는 맞으면 끝이잖아. 그래서 국가전략 자체가 대양으로 나가야 되는 중국, 대양을 끼고 있는 일본, 이 두 나라는 항모가 어느 정도 쓸모가 있겠지. 근데 우리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항모를 가져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가치 표적 1이야. 왜냐면 지상발진 전투기들의 작전 반경 안에 모든 영토가 다 들어오니까요. 도서지역에서의 채공시간이 딸려서 문제라고? 그래서 공중급유기 도입한 거 아니에요? 비싼 KC-330 이거 시그너스 사다가 뒀다 뭐해?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울릉공항이 불침항모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불침은 맞는데 항모는 아니에요.